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편에서 이준석 대표 혼자 고생하는 형국 항룡유해 편에서 대표직에 오른 뒤에 곧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골자로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항룡유해, 이 말은 주역 건의천궤에 나오는 말로서 태산 같은 어려움을 앞둔 너무 일찍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사실 인사영입 문제가 본격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전에 이수정 씨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수정 씨도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과거 이준석 대표와 경론을 벌이던 신지혜 씨를 영입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아닌가, 대표를 대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절로 들게끔 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사주를 풀어봄으로써 두 사람 간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양력 1960년 12월 18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사실 경자, 정해, 경진이라 풀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지금 당장이 위태로운 시기이기도 하며 그간의 논란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경금, 해월 경금에다가 자수가 나란한 것은 식신과 상관의 난립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남을 상징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식상은 처의 어머니, 즉 장모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장모로 인한 구설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 식상이라는 요소는 항상 발언, 의견 충돌, 헛된 노력, 비효율적인 투자, 시도, 이러한 양상의 문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항상 거침없는 화법, 내키는 대로의 화법, 물러설 줄 모르는 모습으로 호감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구설의 중심에 올라서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의 아주 어려운 시험이라는 사법고시를 통과하신 분으로서 지적인 능력을 의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지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좀 귀찮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게 봐서 거침이 없다, 시원시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신중한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체 검열 없이 입이 먼저 움직이는 프로세스를 장착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시원하고 거시적이라는 면도 물론 있지만 세밀하거나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때문에 사소한 문제는 직접 나서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맡기거나 크게 판단하고 묶어서 일괄 처리하거나 퉁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식상을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랫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혁명적이기도 하고 반역적이기도 합니다. 반발, 이의제기, 딴지 걸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겐 유능한 아랫사람도 많겠지만 아랫사람으로 인해 망신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휘하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은근한 대립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이가 어리지만 당 대표로서 아랫사람이라 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딴 거 신경 쓰지 않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랫사람이겠죠. 대통령도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길 수만 있다면 정치적 지향점이나 색깔, 이념 이런 것 따위는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리드할 힘이 없다면, 즉 운이 없는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은 잘못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무사와 같은 날선 카리스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전부터의 강골, 강구집이 어떻게 그냥 대충 넘어간단 말입니까?
단순히 논란을 논란으로 잠재우기보다는 이의제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선호하는 단호한 기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이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그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윤석열 후보는 갑작스러운 발언, 충동적인 행동을 가끔씩 할 것입니다. 또한 말이 많습니다. 과거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은 다르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격이 없는 일상으로 지내는 소탈한 대통령. 어떠한 시도든 상정하는 대로 그대로 밀어붙이는 추진력, 국방이나 외교에서 보여주는 강한 모습 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주변을 난색을 표하게끔 하기가 충분합니다. 당선 이후 2023년 비리나 논란이 터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또 다른 이슈나 논란으로 잠재운다거나 뜬금없는 연정 제안, 이목 돌리기 뭐 그런 거 어찌저찌 2024년 전으로 내각 물갈이 아랫사람을 확 갈아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적을 의심받는다던가 스스로를 고립되게 만드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준석 씨와 또 부딪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씨는 간이 크죠. 담대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번의 큰 충돌이 그때쯤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순조로운 국정 운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도 부닥치는 일은 몇 차례 더 있을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앞날에는 의견 대립이 좁혀질 만한 그러한 완충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다음 달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대선이 바로 3월인데 1월 달까지는 윤석열 후보의 운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또다시 공격을 받거나 또 다른 논란이 터진다라면 사실상 대선의 결과가 결코 낙관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후보가 나서던가 극단의 처방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을 잘 보내야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런 뜻이죠. 오늘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비교를 짧게나마 다뤄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